거창의 현인 정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목 소개 영상이 아닌 투자 기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PER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PER에 대한 다른 어떤 영상보다도 유익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여 적정 주가를 산정해내는 기업 가치 평가를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밸류에이션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 실용성이 매우 높은 지표가 바로 PER입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며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순이익이 1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10조 원이라면 순이익의 10배의 거래가 되는 것이고 PER은 10배가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PER 하면 아래 세 가지 정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1번, PER의 역수는 기대 수익률이다. 그래서 PER은 투자 수익으로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2번, 업종별로 성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 평균 PER과 해당 종목의 PER을 비교해서 업종 평균보다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3번, 해당 종목의 과거 PER 추이를 파악하여 현재 PER과 비교해서 과거 대비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닷컴과 카카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의 포워드 PER은 57.8배입니다. 그래서 PER의 역수에 100을 곱하면 1.7%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존닷컴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은 1.7%일까요? 1.7%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마존닷컴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기간은 57.8년이나 걸릴까요? 아마존닷컴의 주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존닷컴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포워드 PER은 72.5배입니다. 그래서 PER의 역수에 100을 곱하면 1.4%입니다. 카카오 투자자들은 1.4%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원금 회수 기간이 72.5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이론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 이익이 일정하고 어떤 위험도 없다는 가정 말입니다. 투자자들은 성장성을 기대하며 투자하는데 아마존이나 카카오가 향후 이익이 일정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누가 이렇게 비싼 가격에 아마존이나 카카오에 투자하겠습니까? PER의 역수 어쩌고 하는 건 실전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성장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 평균 PER과 해당 종목의 PER을 비교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업종 내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업종 평균 PER보다 높은 것이 당연한데 업종이 같다고 해서 PER을 비교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종목의 과거 PER 추이를 파악해서 현재 PER과 비교하는 것은 실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KTNG의 PER 밴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비쌀 때는 16배의 거래가 되었고 쌀 때는 8배의 거래가 되었다. 현재는 10배 정도 되니 매력적인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밸류에이션 추이와 비교하려면 장기간 안정적인 이익 레코드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과거 대비 마땅히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 종목에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이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가 PER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론에 불과한 내용들도 피터 린치의 저서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314페이지에 보면 주가 수익률에 대해 재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이미 다루었지만 여기서 쓸모있게 다듬어 본다 라고요. 앞의 내용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피터 린치는 공정하게 평가된 회사의 PER은 회사의 성장률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놓았는데 코카콜라의 PER이 15라면 회사가 연 15%로 성장하리라 기대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PER이 성장률보다 낮다면 그 주식은 헐값인 셈이다. 예컨대 연 성장률이 12%인 회사가 PER이 6이라면 이 주식은 아주 매력적이다. 반면 성장률이 연 6%인 회사의 PER이 12라면 이 주식은 매력이 없어서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기업의 적정 PER이 기업의 이익 성장률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PER이 이익 성장률보다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펀드에 편입할 종목
종목을 분석할 때 항상 이 기준을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고의 투자 지침서로 꼽히는 줄루 주식 투자법의 저자 짐 슬레이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고안된 PEG라는 금융지표를 본격적으로 대중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짐 슬레이터가 저술한 두 권의 책을 읽어보았는데 피터 린치의 투자 스타일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짐 슬레이터는 그의 저서 줄루 주식 투자법 67페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PER은 예상 이익 증가율과 비교할 수 있다. 연 15% 성장하는 기업의 PER은 분명 그리고 응당 15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 20% 성장하면 PER은 20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PEG가 1보다 훨씬 작은 주식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PEG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조금 수정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PER보다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은 주식을 찾는 것이다. 두 명의 투자의 거장이 주장하는 PER의 정의는 심플하면서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향후 이익 성장률이 10%가 예상되는 기업의 적정 PER은 10배이고 향후 이익 성장률이 20%가 예상되는 기업의 적정 PER은 20배이고 향후 이익 성장률 30%가 예상되는 기업의 적정 PER은 30배입니다. 과거 이익이 아닌 향후 이익을 기준으로 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전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사 HTS나 MTS 또는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종목별로 기관들이 전망해놓은 컨센서스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상장되어 있는 3개의 기업을 예시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익을 넣고 전년 대비 이익 증가율과 3년 평균 이익 증가율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기업 A는 향후 이익 성장률이 20%로 예상되는데 현재 주가는 PER 35.9배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B는 향후 이익 성장률이 18%로 예상되는데 현재 주가는 PER 18.2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 적정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C는 향후 이익 성장률이 11%로 예상되는데 현재 주가는 PER 8.7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률 대비 낮은 PER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판단할 때에는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성장률과 PER을 비교해보면 해당 종목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성장률과 PER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PER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 어느 기간의 순이익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PER의 종류는 3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종목을 검색해서 나오는 PER은 현재 주가를 작년 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해당 PER을 참고하고 있지만 가장 실용성이 떨어지는 PER입니다. 다음은 트레일링 PER입니다. TTM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TTM은 트레일링 12months의 약자로 최근 발표된 4분기의 이익을 적용한 PER입니다. 2021년 6월 2일 현재 트레일링 PER을 구한다면 올해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1분기까지의 4분기 이익을 합산하여 EPS를 구해줍니다. 트레일링 PER이 앞서 언급한 PER보다는 실전 투자에 더 도움이 되지만 가장 실전에 도움이 되는 PER은 포워드 PER입니다. 포워드 PER은 주가를 올해의 예상 EPS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기업의 작년 이익보다 올해 발생할 이익이 더 중요하겠죠. 기업의 적정 주가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포워드 PER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 127,000원을 세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첫 번째 항목에는 2020년 EPS를 넣고 두 번째 항목에는 최근 4분기 EPS를 넣고 세 번째 항목에는 2021년 예상 EPS를 넣고 각각 PER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기업 정보 화면에서 카카오의 PER이 359.8배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이익을 적용한 PER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2020년의 이익인가요? 아니면 올해 발생할 2021년 이익인가요? 당연히 올해 벌어들이게 될 이익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는 종목을 들여다볼 때 작년 이익을 기준으로 한 PER이 아닌 포워드 PER을 참고하여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피터 린치는 기업의 적정 PER은 해당 기업의 이익 성장률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예시를 들면서 연 15%씩 성장하는 기업의 적정 PER은 15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적정 PER이기 때문에 현재 PER이 이익 성장률보다 낮으면 저평가, 현재 PER이 이익 성장률보다 높으면 고평가로 해석을 합니다. 피터 린치는 일반적으로 PER이 성장률의 절반이라면 매우 유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어느 기간의 이익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PER이 달라집니다. 작년 이익을 적용한 PER이 아닌 올해 이익을 적용한 포워드 PER을 활용하는 것이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린이 분들은 영상을 한 번 보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두세 번 더 시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